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톤온톤 슈퍼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준비한 실은 썸머 라피아얀 이렇게 생긴 종이실이고요. 또 제가 영상에 종종 보여드리는 예쁘지 베이지 색상. 이렇게 재질이 완전히 다른 종이실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재질이 다른 같은 색상 실을 준비해서 이 두 실을 활용해서 약간 톤온톤 쇼퍼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가죽 바닥을 활용할 거예요. 제가 사용한 가죽 바닥은 25cm, 여기 높이가 11cm가 되는 아이고요. 점점점 이렇게 코날림을 해서 올려올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랑 게시물에 올려드렸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집에서 요 고리 몇 개 팔고 있어서 요거 사왔는데 이제 고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있는 거 사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단수링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단수링 활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그냥 남아있는 집에 펜던트들 활용해서 연결해 줬는데 아주 간단하게 귀걸이 스타일의 이런 단수링이 완성돼요. 생각보다 다들 많이 예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으시면 이것도 진짜 만들어서 러브얀에 올려놓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진주 느낌 나는 이 아이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진주보다 블링블링한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블링블링한 느낌들을 이용해서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오늘 제가 만든 단수링도 한번 사용을 해서 가방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톤온톤 슈퍼백 DIY 패키지에는요, 타원형 가죽 바닥이 하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25cm, 11cm 되는 크기예요. 이렇게 가방 발이 붙어 있어서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실은 5볼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라피아얀 3볼하고요. 예쁘지 실 2볼. 이렇게 느낌이 다른 종이실 5볼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저는 제가 만든 단수링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코바늘은 5호랑 6호 바늘 2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먼저 가죽 바닥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발이 4군데 달려있는 가죽 바닥을 활용할 거예요. 이 가죽 바닥에다가 마커를 표시할 건데요. 이렇게 동그스름한 부분하고 일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방 발이 보이는 부분 하나 위쪽으로 마커를 표시해 둘게요. 4군데 다 표시를 해 놓을게요. 보시면 제가 마커를 표시한 공간에서부터가 약간 타원형, 이렇게 원형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구멍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져 있는 부분, 마커를 표시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구멍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전체 한 바퀴 가방 바닥이랑 라피아얀 실로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동그스름한 14개의 구멍에는 짧은뜨기 2개씩을 넣을 거고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는 2개 하나, 2개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구멍에 들어갔다 나오기 편한 바늘 호수를 선택해 주세요. 라피아얀 실은 이렇게 안에서 실을 끌고 나와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 실은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라피아얀 실이고 종이실입니다. 그람 수가 50g 정도 되고 약간 비닐 느낌이 나서 생각보다 느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랑 예쁘지 실을 한번 섞어 보려고 해요.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동그란 부분에 구멍이 14개가 있었거든요. 저는 8번째부터 시작할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 8번째부터 시작할게요.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이 남은 꼬랑지 실은 가죽 바닥이랑 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대로 한번 걸고 통과 쭉 잡아당겨서 이 높이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대로 사슬뜨기처럼 걸고 통과해 주시면 돼요. 이게 기둥코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2개를 할 거예요. 그럼 그대로 바늘을 같은 공간에 그대로 넣어서 자 여기 남던 꼬랑지 실은
요 위치가 오도록, 바늘 살짝 위쪽으로 오도록 잡아주시고요.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실을 걸고 쭉 당겨서 여기까지 한번 감아서 통과. 이게 짧은뜨기 하나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코가 빼뜨기 코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계속 코늘림을 진행할 거니까 계속 마커를 걸어 둘게요. 그러면 한 번 더 짧은뜨기를 같은 공간에 바늘을 또 넣고, 자, 요 꼬랑지 실이 요 중간에 걸리도록 실을 걸고 쭉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한 구멍에 짧은뜨기 2개가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도 모두 짧은뜨기 2개를 해올게요. 마커 표시한 공간까지. 또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2개. 자, 또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2개. 다음 코도 제가 설명을 또 빼먹은 것 같은데요. 뜰 때는 이 가방 발이 보이는 쪽으로, 가방 발이 내가 보이는 쪽으로 놓고 떠주셔야 해요. 그래도 그런 부분 꼭 체크해 주세요. 자, 마커가 표시된 공간까지만 짧은뜨기 2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잡고 뜨던 건 여기까지 끌려왔으니까 잘라줄게요. 자, 그럼 저는 쭉 짧은뜨기 2개씩을 예쁘게 해왔고요. 여기 마커 표시했던 공간이에요. 이 마커가 표시했던 공간에도 짧은뜨기 2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마커 표시했던 공간에도 짧은뜨기 2개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마커가 있던 공간에 계속 다시 마커를 꽂아 놓을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면 이 2코 중에 안쪽에 있는 코를, 바깥쪽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2코 중에 오른쪽 코에다가 마커를 표시해 놓을게요. 이 공간. 여기다 마커 표시했어요. 짧은뜨기 2개 중에 오른쪽에다. 자, 그럼 이제 일자로 쭉 16개 구멍이 보이거든요. 여기는 짧은뜨기를 2개, 하나, 2개, 하나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공간에 바늘 넣어서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공간에 하나. 바닥이 약간 딱딱해서 뜨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떠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2개 하나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뜨다가 모양이 안 예쁜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살짝 손으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16개 구멍에 똑같이 2코, 1코를 반복해 올게요. 자, 마지막 마커 표시되기 바로 전 코도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총 24코를 떠왔어요. 이제 여기 마커를 걸어놨던 공간이거든요. 마커 했던 공간에는 이렇게 14개 구멍에 짧은뜨기 2개씩을 또 반복해 주시면 돼요. 먼저 짧은뜨기 하나, 둘. 원래 마커가 있던 공간은 다시 또 마커를 걸어 놓을 건데요. 이 단수링 걸어 놓는 위치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저는 같은 공간에 코늘림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2개 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왼쪽에다가 마커를 표시할게요. 이 방금 뜬 2코 중에 왼쪽 코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제 이 코는 계속 코늘림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또 2개씩 마커가 있는 공간까지 반복을 해 올게요. 자, 이제 마커가 또 있는 공간까지 왔어요. 쭉 짧은뜨기 2개씩을 반복했고, 아까 또 마커를 표시했던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도 짧은뜨기 2개를 해 놓을 건데요. 우리 코늘림 하는 부분을 위해서 마커를 또 챙겨 놓을게요. 자, 마커 표시했던 공간에 짧은뜨기 2개를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번에는 이 두 코 중에 저는 마커를 다시 걸 때는 오른쪽. 잘 보시면 저 안쪽에다가 마커를 표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 중에 오른쪽에다가 마커를 표시해 주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코늘림 하는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코늘림을 진행할 거예요.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자, 또 동그라미 16개는 두 코, 한 코를 반복해 올게요. 종이실은 갈라지면 안 되니까 뜰 때 이렇게 바늘에 실이 다 걸리도록 잘 확인하면서 떠주세요. 자, 또 이렇게 일자로 쭉 16개를 떠왔거든요. 이제 마커 표시했던 공간이니까 여기도 이제 코늘림을 또 진행을 해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짧은뜨기 2개씩을 반복을 해오시면 돼요. 마커가 표시되어 있던 공간에도 역시 짧은뜨기 2개를 해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마커를 걸어 놓을 건데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제일 끝에 쪽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두 코 중에 왼쪽에 있는 코에다가 마커를 또 걸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두 코씩 반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마커를 어디에 계속 표시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저는 코늘림을 하면서 슈퍼백을 완성을 할 건데요. 지금 마커가 걸려있는 공간에 코늘림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공간에다 마커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한 바퀴를 다 떠왔거든요. 여기 잠깐 바늘을 빼놓을게요. 지금 빼뜨기 하기 전인데 여기 이렇게 동고스름한 부분은 28코, 24코, 28코, 24코 한 바퀴 쭉 떠주면요. 총 코수가 104코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5호 바늘을 이용해서 떠주셔도 괜찮은데 혹시 이제 종이실이 찢어질까봐 종이실이 대부분 6호에서 7호 바늘을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호 바늘 내려놓고 6호 바늘로 또 한번 떠볼게요. 제가 검정색으로 뜬 톤온톤 슈퍼백은 5호 바늘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한번 차이점도 보여드릴게요. 다 뜨고 보면 제가 가방 바닥에 지금 마커를 걸어 놨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군데 더 마커를 표시할 건데요. 여기 중간에 아무 데나 하나 마커를 표시할게요. 기왕이면 가장 가운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기다가 그냥 가장 위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6개 마커를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슈퍼백이 되기 위해서 코늘림을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코늘림 하는 단에서는 6개의 코늘림을 하고 나머지는 평단, 이런 식으로 한번 떠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라피아 실로 1단부터 5단까지 우선 떠올 건데요. 옆면 1단은 코늘림을 진행할 거고요. 2단, 3단, 4단, 5단은 평단을 뜰 거예요. 옆면 1단을 뜨기 위해서 이제 예쁘지 실도 같이 잡아주면서 뜰 거예요. 이 실도 안에서 실을 끌고 나와서 사용하시면 돼요. 보시면 라피아 실하고 예쁘지 실이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 가닥으로만 가방을 떴을 때 가방이 튼튼할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피아 실로 뜰 때는 예쁘지 실을 숨겨주면서 뜰 거고요. 예쁘지 실로 뜰 때는 라피아 실을 숨겨주면서 뜨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방 바닥은 연결을 다 했으니까 이제 옆면 1단을 들어가 볼게요. 바늘은 6호 바늘로 옮겨왔고요. 자, 여기 우리 처음에 첫 코에다가 마커 표시했던 공간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대로 앞에서 뒤로 바늘을 이렇게 2가닥 넣어서 실을 걸고 통과 통과.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요. 가방 바닥은 연결이 끝났어요. 이제 옆면 1단을 뜰 때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쁘지 실을 숨겨줄 겁니다. 그럼 예쁘지 실을 요 사이로 가지고 와주세요. 바늘하고 실 사이로, 그리고 오른손으로 꼬리실을 잡아주세요. 다시 예쁘지 실을 왼손에 잡고 요 사이가 들어가 있도록, 그리고 사슬을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코늘림 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아까 마커 표시했던 공간에 코늘림을 진행할게요. 여기 우리 이렇게 두 코 중에 아무데나 코늘림을 해도 되는데 빼뜨기 코에다 코늘림을 하는 것보단 옆에 코가 좋을 것 같아서 한 코를 더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지금 빼뜨기 했던 공간 위에다가 했어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 코나 이 코, 이 두 코 중에 한 코에다가는 코늘림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이 두 번째 코에다 코늘림을 진행할게요. 빼뜨기 했던 코 이렇게 보시면 빼뜨기를 하고 나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커진 코가 있거든요. 이 코가 단의 시작이에요. 다시 여기다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예쁘지실이 가운데 들어가 있도록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여기는 단의 시작이니까 다시 마커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코에다가 코늘림을 진행할게요. 코늘림 하는 위치는 조금씩 변경이 돼도 괜찮아요. 크게 무리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코는 코늘림을 진행했어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다가 이 마커 표시된 공간에 코늘림을 진행할게요. 이번에 제가 뜬 톤온톤 슈퍼백은 정말 쉬운 짧은뜨기로만 이루어진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데일리템으로 약간 무난하게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짙은 색상은 가을까지도 충분히 들고 다니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예쁘지시를 가운데 넣고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마커를 아까 또 걸어놨던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도 코늘림을 또 진행을 해줄게요. 이 코는 짧은뜨기 2개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하나, 둘. 저는 이제 코늘림 하는 부분은 위치가 막 옮겨져도 괜찮은데 설명하기 편하게, 설명드리기 편하게 조금 정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 했던 공간 바로 옆에 코늘림을 항상 진행할 거고요. 방금 마커 걸었던 공간 중에 이렇게 동그래진 부분에 동그래진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코에다가 코늘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커를 표시할게요. 근데 이게 마커를 매번 옮기기 너무 귀찮거든요. 그럴 때는 앞에 짧은뜨기 다리 사이에다가 마커를 걸어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 위는 코늘림이 들어가는구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한 코에 하나씩 또 짧은뜨기를 여기까지 해올게요. 가방 바닥이 단단해서 이거 짧은뜨기 할 때 조금 어려워요. 편한 방법대로 놓고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무릎에 놓고 뜨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자, 또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왔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또 마커를 걸어놨던 공간이거든요. 역시나 이 코도 코늘림을 진행해 줄게요. 자, 예쁘지실이 가운데 있도록 한 공간의 짧은뜨기를 2번 해주시면 돼요. 또 다시 마커를 걸어 놓을게요. 그런데 두 코 중에 이번엔 동그란 이쪽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네.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저는 바깥쪽으로 두 코 중에 왼쪽에 바늘을 걸어 놓을게요. 근데 위에 걸면 매번 옮겨야 되는 귀찮음이 있어서 약간 짧은뜨기 다리, 요 앞으로 바늘을 걸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다리가 이렇게 V자가 보이거든요. 요 V자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걸어 둘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한 코에 하나씩. 저는 조금 짱짱하게 뜨는 거 좋아서 이 라피아 실이랑 예쁘지 실도 너무 숭덩숭덩 뜨지 않고 이렇게 조금 힘을 주면서 뜨고 있어요. 손목에 무리 갈 수 있으니까 쉬엄쉬엄 떠주세요. 1시간에 한 10분은 꼭 쉬면서 떠주셔야 돼요. 자, 또 마커 표시한 공간 보이시죠? 여기도 코늘림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여기도 짧은뜨기 2개를 할게요. 하나, 둘. 여기는 2개 중에 어디든 상관없거든요. 그냥 저는 지금 마지막 했던 공간에다가 마커를 표시해 둘게요. 역시나 짧은뜨기 요거 다리, 이렇게 다리 부분만 바늘을 걸어 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 여기에다가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다음 코도 예쁘지실 안에 숨겨주면서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또 마커 표시되기 전 코까지 떴거든요. 그럼 마커가 있는 공간에는 또 짧은뜨기 2개, 하나,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그리고 마커 표시할 때는 이렇게 동그란 부분의 바깥쪽, 이번에는 오른쪽 코에다가 앞에 다리에다가 마커를 표시할게요. 두 코 중에 약간 오른쪽 코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코에 하나씩 반복을 해올게요. 자, 또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왔고요. 다시 또 마커가 있는 공간이에요. 스마일 공간이면 이제 마지막 마커 표시가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도 짧은뜨기를 한 코에 2번. 자, 그럼 마커는 이렇게 동그래진 부분의 바깥쪽에다 걸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또 이렇게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마커 걸어 둘게요. 이제 코늘림하는 단에서는 제가 마커를 걸어둔 6코에 계속 코늘림을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는 평단을 뜰 때는 한 코에 하나씩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커 표시 바로 전코인데 잘 보시면요. 마커 표시한 공간이 단의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세로 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바로 사슬코, 기둥코고, 요 아래쪽에 이게 빼뜨기 자리예요. 이게 가장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 이렇게 V자 살짝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코에도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단의 시작에다가 또 빼뜨기를 할게요. 마커 표시했던 공간이 첫 단의 시작이었거든요. 마커 표시했던 요 코에다가 그대로 실 잡고 빼뜨기. 앞에서 2가닥의 바늘 넣어서 요 안에 라피아 실이 들어가 있게, 예쁘지 실이 들어있게 놓고 끌고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요. 옆면 첫 단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2번째 단부터 5번째 단까지 4단은 코늘림을 진행하지 않고 평단으로 뜰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반복해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코수가 110코가 되거든요. 그럼 110개 짧은뜨기를 4단 떠올게요. 기둥사슬을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했던 빼뜨기 자리, 이 빼뜨기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다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게 단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첫 단 찾는 게 진짜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잖아요. 이렇게 첫 단 부분 꼭, 그리고 첫 코에는 마커 표시 해놔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엔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짧은뜨기를 라피아 실로 해오시면 돼요. 저는 5단마다 색상을 변경할 거예요. 뭐 둘 다 베이지이긴 하지만 예쁘지 실로 변경해서 또 5단을 뜰 거고요. 다시 라피아 실로 변경해서 5단을 떠올 거예요. 두 번째 단부터 5번째 단까지는 그저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일정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2단, 3단, 4단, 5단까지 떠올게요. 지금 저 거의 5단 다 떠왔거든요. 마커가 된 첫 단,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이 부분이 기둥코, 요 사슬이 기둥코예요. 사슬뜨기 하나 있던 부분, 이렇게 가로선이 빼뜨기. 이 밑에 V자 모양의 여기 오른쪽,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그럼 딱 한 코만 더 하면 5단이 끝이 납니다. 자, 무한 짧은뜨기를 5단 해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뜨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말려오면서 뜨거든요. 일부러 가방 바닥 부분이 내가 보이는 쪽으로 놓고 떴거든요. 그럼 이렇게 뜨다 보면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직은 가방 모양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마커가 걸려있는 단은 우리 코늘림을 하면서 올라온 단이고요.
2단, 3단, 4단, 5단은 그냥 예쁘지시를 안에 숨겨주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왔어요. 이제 6번째 단부터 10번째 단도 동일하거든요. 6번째 단은 코늘림 하는 단이고요. 7, 8, 9, 10 이 4단은 또 평단을 떠올 거예요. 그런데 색깔을 변경을 해서 떠줄게요. 변경하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제가 라피아 실로 마지막 코를 살짝 풀을게요. 여기까지만. 아까 설명드린 마지막 코에 라피아 실을 걸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라피아 실을 요 사이로 내려놓고 예쁘지 실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요 예쁘지 실이 걸려있는 거 요 걸고 나올 실 사이에 라피아 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이 실로 통과해서 짧은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색깔을 변경해 주세요. 이제 예쁘지 실을 잡고 5단을 더 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코에 빼뜨기를 할게요. 여기 마커 표시했던 단의 시작에는 그대로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라피아가 가운데 들어있도록 예쁘지 실을 걸고 통과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5단이 끝이 납니다. 이제 6번째 단도 뜰게요. 예쁘지로 사슬 하나. 자, 그리고 또 한 코에 하나씩. 한번. 이게 단의 첫 시작이에요. 여기도 마커를 걸어 둘게요. 예쁘지 실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요 실은 약간 종이 느낌? 부직포 느낌이 훨씬 강해서 생각보다 느낌이 되게 저는 좋아요. 요 실 느낌이. 자, 이제 코늘림을 할 건데요. 빼뜨기 코에서 코늘림을 하셔도 되는데 빼뜨기 바로 옆에 코에서 항상 코늘림을 할게요.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2개.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2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역시 라피아 실은 잡고 떠주세요. 자, 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라피아 실이 안에 숨겨지도록. 여기 숨어있는 라피아 실은 이렇게 세게 잡아당기지 마세요. 이렇게 끌려 들어갔을 때만 조금씩 빼주고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세요. 가방 모양이 변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이 아이는 이렇게 살짝 여기에다 놓고 계속 뜰 건데 막 잡아당기지 않을 거예요. 마커는 첫 번째 단을 제가 그대로 껴놨었거든요. 옆면 첫 번째 단을 할 때 우리 보기 옮기기 귀찮다고 제가 이 아래쪽에 다리에다 껴놓은 거 보이시죠? 이 다리를 따라 올라가서 바로 이 코가 코늘림하는 코가 돼요. 이 코가. 그럼 지금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이 코에다가 코늘림을 할게요. 자, 여기 마커 표시된 공간에 따라 올라갔을 때 바로 이 코가 코늘림하는 코예요. 그럼 그대로 요 코에다가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2개를 해줄게요. 하나, 한 번 더, 둘. 그럼 한 코에 2개 짧은뜨기를 지금 했어요. 여기 이렇게 예쁘지 실로. 여기 마커를 풀러주시고요. 2코 중에서 한 코에 마커를 표시할 건데 동그란 부분 겉에 쪽으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다리에다가 걸어 둘게요. 왜냐면 그 다음 단은 또 평단을 뜰 거여서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또 한 코에 하나씩. 이제 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제가 6번째 단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쭉 반복을 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쭉 반복만 해주시면 돼요. 자, 쭉 뜨다 보니까 또 여기 마커를 제가 표시한 공간이 보이죠? 이 마커 표시했던 공간도 한번 따라 올라와 볼게요. 여기서 따라 올라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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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이 코가 코늘림 하는 코예요. 그럼 역시 이 공간에 짧은뜨기 2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2개를 해주시고요. 마커를 빼서 2코 중에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의 바깥쪽, 이번에 왼쪽에 다리에다가 또 마커를 걸어 둘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또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쭉 뜨다 보면 또 여기 앞에 마커를 표시했던 공간이에요.
이 공간도 똑같이 따라 올라오면 이렇게 일자로 따라오면 이 코가 바로 코늘림 하는 코거든요. 자, 그 전 코는 짧은뜨기 하나만 해줄게요. 자, 제가 지금 바늘에 넣은 이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2개를 또 예쁘지실로 해올게요. 하나, 둘,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2개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커를 풀러서 이 2개 중에 이 가운데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저는 오른쪽에 걸어 놓을 건데요. 이 2코 중에 한 코 아무데나 마커를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또 한 코에 하나씩 반복. 이렇게 기본 짧은뜨기, 기본 기법을 할 때는 실을 많이 풀어놓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이 뜨개 모양이 일정하게 나와요. 실이 막 당겨지게 되면 이 모양이 살짝 어떤 건 조금 당겨지고 어떤 건 좀 느슨해지고 합니다. 자, 또 뜨다 보니까 여기 마커를 걸어놨던 공간이 보이시죠? 이 공간도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바로 이 코. 이 코가 코늘림 하는 코예요. 역시나 짧은뜨기를 한 공간에 2개 코늘림 해줄게요. 자, 여기도 그럼 또 마커를 풀어놓고 동그란 부분의 바깥쪽,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걸어둘게요. 귀걸이 같아서 생각보다 너무 예쁘죠? 자, 이어서 또 한 코에 하나씩. 또 쭉 뜨다 보니까 여기 스마일 마커 있는 공간, 여기도 따라 올라가면 이 코에다 코늘림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여기도 제가 동그란 이 바깥쪽으로 왼쪽에다가 마커 표시해 놓을게요. 마커를 다리에다가 표시하는 이유는 매번 마커를 옮기면서 뜨는 게 약간 번거로워서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걸어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또 반복. 자, 이건 단에 시작했던 코, 요 조그만한 건 사슬, 요거 빼뜨기 자리, 그리고 여기 V자 모양 짧은뜨기의 오른쪽, 요 코가 가장 마지막 코가 됩니다. 요거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 코에다가 넣고 짧은뜨기 하나. 이제 첫 번째 단에다 빼뜨기 할게요. 여기 제가 마커를 걸어 놓은 이 코 확인해서 요 코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넣고 라피아실 가운데 있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통과 이렇게 빼뜨기 해주면 6번째 단 끝나요. 그럼 또 사슬뜨기 하나 하고 요거 빼뜨기 했던 공간, 요 넓어진 공간에서부터 짧은뜨기를 이제 또 한 코에 하나씩 해오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단의 시작에는 마커를 표시해 주세요. 지금 보면 제가 1, 2, 3, 4, 5는 라피아 실로 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은 코늘림을 했어요. 그리고 6, 7, 8, 9, 10 5단은 예쁘지 실로 떠올 거예요. 근데 예쁘지 6번째 단은 우리가 코늘림을 했고요. 7, 8, 9, 10 4단은 이제 평단을 떠올게요. 저는 이걸 반복할 거거든요. 그래서 10단의 무늬가 4번 반복되도록 40단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단순 노동입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안에 실 잡고 숨기면서 뜰 건데 안에 실은 막 잡아당기지 말고요. 이렇게 막 걸려가지고 혹시라도 안에 많이 들어갔을 때만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요거로 자꾸 잡아당기면 가방 모양이 변형이 와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잡아당기지 않고 떠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저는 진짜 반복해서 40단까지 떠올게요. 5단, 5단 이런 식으로 떠오시면 돼요. 여기는 약간 비닐 느낌이고 이건 종이 느낌.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라피아 5단, 예쁘지 5단. 라피아 5단, 예쁘지 5단. 라피아 5단, 예쁘지 5단. 라피아 5단, 예쁘지 5단까지 40단까지 반복을 해주세요. 단, 우리 색상을 변경하는, 실 변경하는 단은 무조건 코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코늘림은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 이렇게 8개의 단에는 코늘림을 진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한 코에 하나씩 평단을 떠왔습니다. 자, 그럼 40단까지 다 뜨고 손잡이 뜨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40단까지 완성을 해왔어요. 저는 진짜 5단씩 색상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5단씩 지금 4번을 반복을 해서 총 40단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빼뜨기 자국이 보이는 이 부분이 자, 가방의 뒷면이 됩니다. 반대쪽이 가방의 앞면이 될 거예요. 이렇게 넓게 완성돼요. 저는 지금 색상 같은 베이지 색상을 활용했는데요. 아무래도 톤 차이가 있고 재질이 다르다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다른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진한 블랙으로 떴을 때는 블랙은 생각보다는 이렇게 색상 차이보다는 재질감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토어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신 색상들도 같이 7가지 색상으로 스토어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원하는 색상으로 한번 이렇게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41번째 단은 라피아 실로 변경을 할 거고요. 45번째 단까지는 손잡이를 만들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같이 손잡이를 완성을 해볼게요. 변경할 때는 설명드린 대로요.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이렇게 거는 것까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실을 놓고 라피아 실을 잡아주세요. 자, 이 실을 끌고 나와서 통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색상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그대로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한 바퀴 쭉 둘러 올게요. 42번째 단부터 45번째 단까지가 손잡이를 뜨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46번째 단은 단 마무리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41번째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쭉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저는 6호 바늘로 떴는데요. 조금 짱짱하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호 바늘로 떠주셔도 돼요. 제가 블랙 가방은 5호 바늘로 지금 뜨고 있어요. 그것도 완성하고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러면 한 바퀴를 쭉 라피아로 41단까지 떠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지금 한 바퀴를 쭉 라피아 실로 41단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빼뜨기는 항상 보시면 이렇게 첫 코 단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빼뜨기 자국, 여기 사슬뜨기 했던 기둥코, 그 옆에 짧은뜨기 다리 있는 오른쪽, 이게 첫 코예요. 이렇게 실 숨겨주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총 41단을 떴습니다. 바늘에서 통과를 시켜 놓을게요. 지금 여기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이게 가방의 기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가방 바닥에서부터 총 높이를 재볼게요. 요거는 개인 손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저는 가방 높이는 25cm 정도 되고요. 가방을 딱 반으로 접었을 때 가장 입구 부분의 너비를 한번 쭉 재볼게요. 이렇게 전체 길이가 39cm가 되거든요. 39cm의 가장 절반, 39 나누기 2 해주면 19.5죠. 19.5cm인 부분에 이 공간에다가 저는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19.5cm 정도 되는 코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서 양쪽으로 손잡이 위치를 정해 볼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집어서 딱 반으로 접었을 때 한 번 더 길이 체크. 39cm 중에서 39cm 중에서 19.5cm가 되는 코, 여기 코에다가도 역시 마커를 걸어 놓을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가장 가운데 부분이 여기구나 라고 생각에 이제 손잡이 넣는 부분을 정할 건데요. 이렇게 가장 가운데 마커 표시를 앞뒤로 해놨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한 양쪽에 8cm 정도가 되는 부분에다가 손잡이가 들어가는 위치라는 표현을 해줄 거예요. 대략적으로 저는 한 16cm 정도 이렇게 공간을 띄워 놓을 건데 제 손땀에는 30코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센티미터로 우선 8cm가 되는 부분에다가 마커를 표시할게요. 가장 중앙에서부터 8cm, 8cm 이렇게 16cm 정도 떨어진 공간에다가 양쪽에 또 마커를 표시했거든요. 여기 몇 코인지 한번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여기까지 저는 32코예요. 가운데 마커는 빼놓을게요. 이제 32코 이 부분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손잡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 코수보다도 센티미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손땀에 맞춰서 한 16cm에서 20cm 사이로 원하는 손잡이 위치를 정해주세요. 자, 이제 손잡이 다는 위치를 정했으니까요. 42번째 단부터 45번째 단을 뜨면서는 이렇게 길게 손잡이를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42번째 단을 시작해 볼게요. 그대로 마커 표시되기 전까지는 우리 동일하게 계속 짧은뜨기를 진행할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그럼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빼뜨기 했던 공간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여기 마커 표시된 공간 보이시죠? 저는 마커 표시된 공간은 뜨지 않을 거여서 마커가 표시된 공간의 바로 앞에 있는 코까지만 짧은뜨기를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계속 우리 예쁘지시를 숨겨주면서 뜨고 있는데 손잡이 사슬뜨기 할 때는 숨겨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대로 예쁘지는 아래 놔두고 이제 여기서 사슬뜨기로 손잡이 길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손잡이를 대략 60cm 정도 할 건데요. 제 손땀에는 사슬 120개 정도면 충분한 길이가 되는 것 같아서 사슬뜨기 120개를 해올게요. 자, 이 사슬뜨기 개수는 조절해 주셔도 돼요. 사슬뜨기를 총 120개를 해왔는데요. 개수를 계속 까먹어서 50개마다 마커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총 사슬을 120개를 쭉 떠왔습니다. 제가 가방 손잡이가 너무 얇은 거는 저는 좀 불안해서 가방 손잡이는 45번째 단까지 약간 두께가 좀 있게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자, 예쁘지실은 나중에 이거 끊어서 안에 숨겨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울어도 상관없고요. 당겨줘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마커 표시했던 다음 코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를 진행할 건데 여기서 또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끈 뜰 때 위에다 짧은뜨기 할 건데 이게 꼬여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슬뜨기 했던 공간이 꼬이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 무늬를 한번 쓱 쓸어주세요.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바늘을 잡고 그대로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쁘지시를 그대로 잡고 뜰게요. 예쁘지가 뒤쪽에 있도록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마커 다음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라피아실을 잡고 짧은뜨기를 연결해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슬이 이렇게 길게 완성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실을 끊어서 돗바늘로 양쪽으로 숨겨줄 거예요. 자, 그대로 이 실이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로 예쁘진 실은 있는 상태로 한 코에 하나씩 또 짧은뜨기를 마커가 있는 곳까지 쭉 돌아올게요. 또 여기 마커를 걸어놨던 공간 바로 전 코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 마커 있는 바로 앞에 코까지. 여기 또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예쁘지 실은 내려놓고 라피아 실로만 사슬뜨기 120개를 해올게요. 반대쪽이랑 동일한 사슬 개수를 떠주셔야 돼요.
또 120개 사슬을 떠왔고요. 헷갈릴까봐 50개마다 마커를 표시했습니다. 역시 연결할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이 사슬이 꼬인 부분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모양을 한번 손으로 쓸어주세요. 여기까지 120개. 자, 그대로 바늘 잡고 예쁘지 실은 뒤로 넘겨주시고요. 마커가 있는 공간 바로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예쁘지 실은 안에 잡고 짧은뜨기. 그럼 지금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잡이를 양쪽에 120코씩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사슬 개수는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또 해서 42번째 단을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가 됩니다. 이 마지막 코, 한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그대로 해주시고요. 첫 번째 단에 시작했던 공간에다가 우리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42번째 단까지 떴습니다. 이제 43번째 단은 전체 한 바퀴를 짧은뜨기를 뜰 건데요. 단 손잡이가 시작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손잡이가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 손잡이 위에 사슬 한 가닥, 그리고 밑에 짧은뜨기 2개, 이렇게 3코는 모아뜨기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리고 손잡이가 끝나는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방에 연결되어 있는 짧은뜨기 보이시죠? 이 짧은뜨기 한 코, 2코 이렇게 누워져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펴서 보면요. 짧은뜨기 있는 코까지 하나, 둘, 그리고 우리 사슬뜨기 했던 손잡이까지 이렇게 3코를 모아서 떠줄 거예요. 여기 사슬, 이 짧은뜨기 머리, 이 짧은뜨기 머리 3코는 모아뜨기를 해줄게요. 그럼 이어서 43번째 단도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 손잡이 마커 표시한 공간 전까지 떠올게요. 자, 이렇게 예쁘짓을 숨겨주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떴어요. 자, 보시면 우리 손잡이가 시작되는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손잡이 사슬 하나, 밑에 짧은뜨기 2개는 모아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그 옆에 짧은뜨기 2개는 모아뜰 겁니다.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짧은뜨기 부분에도 바늘을 넣어서 끌고 나와주세요. 그 다음 이제 손잡이 사슬이 보이는데요. 사슬은 한 가닥에만 넣으면 너무 약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사슬이 보이시죠? 이 사슬에서 가운데 바늘을 찔러주세요. 한 가닥만 걸리고 뒤쪽은 2가닥이 걸리도록 이렇게 바늘을 넣을 겁니다. 앞에 한 가닥만. 제가 이제부터 손잡이 사슬은 여기에다 바늘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사슬에서 가운데 바늘을 살짝 이렇게. 그럼 반대쪽은 2가닥이 보이는데요. 이쪽은 한 가닥만 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가닥에 바늘을 걸고 실을 또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3코를 모아뜨기 위해서 3번 걸고 나왔더니 바늘에 4가닥이 걸려 있는데 한 번 감고 다 통과. 이렇게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또 역시나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할 건데요. 손잡이도 약할 수 있어서 예쁘지지를 숨겨주면서 뜨도록 할게요. 역시나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반복을 해주실 겁니다. 자, 여기 사슬 보이시죠? 이 중에 앞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예쁘지 실은 가운데 놓고 뒤쪽으로 실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2가닥이 걸렸을 때 감아서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 손잡이를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다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우리가 사슬뜨기 120개 한 것 중에 가장 처음이랑 가장 끝에 코는 모아뜨기 할 거니까요. 118코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한 가닥만 걸고 예쁘지 실 가운데 놓고 뒤쪽으로 실을 감아서 끌고 나와서 2가닥 동시 통과. 이렇게 반복을 쭉 해줄게요. 자, 여기 손잡이 끝부분까지 떠올게요.
이렇게 손잡이를 지금 쭉 반복을 해서 짧은뜨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 모양이 좀 일정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가로로 당겨주시면서 모양을 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다 뜨고 살짝 스팀 다리미로 한번 스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손잡이가 끝난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 사슬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요 코가 이 짧은뜨기 머리거든요. 좀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코를 기준으로 뒤에 코 하나랑 앞에 코 하나 이 세 개는 모아뜰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사슬 중에서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앞쪽으로. 그리고 바늘은 뒤쪽으로 두 가닥 쪽으로 실을 끌고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다리 V자에 여기 머리 약간 당겨져 있는 요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끌고 나오기. 바로 옆에 코에다가도 끌고 나오기. 이렇게 위아래 세 코를 한 번에 걸고 네 가닥을 동시 통과해 주시면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는 동일하게 짧은뜨기 하나씩을 또 반복을 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반대쪽 손잡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쭉 떠서 손잡이 시작하는 부분에 모아뜨기, 그리고 쭉 120개의 사슬에 위에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여기 손잡이가 끝나는 부분에도 3개 모아뜨기, 그래서 단의 시작 부분까지 한 바퀴를 쭉 둘러 올게요. 이렇게 손잡이 지금 모아뜨기까지 딱 한 바퀴를 쭉 둘러오고 있는데 라피아 실 두 볼이 다 끝났어요. 라피아 이제 세 번째 볼도 이어가지고 떠볼게요. 제가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은 설명 안 드렸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이 두 개를 그냥 매듭을 지어서 꾹 잡아당겨서 끝에 부분 잘라서 그냥 연달아 떠주셔도 되고요. 우리 조금 코반을 해보신 분들은 안에 잡고 떠주시면 돼요. 그대로 우리가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이번에는 요 남은 실 말고 새로 가지고 온 라피아 실을 이렇게 잡고 걸고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줄이 지금 여러 개가 생기거든요. 이 나머지 꼬랑지 실들은 다 같이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라피아 실은 세 번째 볼로 뜰 거고요. 예쁘지 실은 지금 두 번째 볼 이어서 뜨고 있어요. 43단까지 하시면 이제 손잡이가 한 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위에다가 이 짧은뜨기 두 단을 더 해올 거예요. 그래서 44단이랑 45단도 지금 뜬 거랑 동일하게 한번 손잡이를 완성을 해볼게요. 예쁘지 실하고 라피아 실 다 같이 안에 잡아주면서 떠주시면 돼요. 이제 안에 실이 충분히 잡고 떠졌으니까요. 요 라피아 실 꼬랑지는 잘라줄게요. 예쁘지 실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43단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를 해주시면요. 지금 손잡이 부분 41단은 짧은뜨기를 한 단 해왔고요. 42단, 43단. 요건 지저분하지만 잘라서 안에 돗바늘로 숨겨주면 깔끔해져요. 이제 44단도 마찬가지로 기둥 사슬 하나, 나머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오시면 돼요. 제가 손잡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얼른 손잡이 앞코까지 떠올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있는 부분, 우리가 세 코는 모아 뜬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손잡이 부분에서 여기 손잡이 사슬 있던 부분 이 한 코랑 모아뜨기 한 한 코, 그리고 그 앞에 코, 항상 손잡이 이렇게 세 코 모아뜨기 할 때는 이미 모아뜨기 해진 코를 확인해 주세요. 이 코 하나 앞에랑 하나 뒤에 이 세 개를 동시에 묶어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모아뜨기 했던 공간에 한 코 앞에서 실을 걸고 모아뜨기 했던 코도 바늘에 실을 걸고 나와 주시고요. 우리 손잡이 부분에 짧은뜨기 머리에서도 실을 끌고 나와 주세요. 또 역시나 네 가닥이 냈을 때 실을 걸어서 동시 통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뜨다가 이제 손잡이 끝나는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면
손잡이 제일 끝에 쪽은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구멍이 조금 커진 부분, 이 코가 우리 모아뜨기 한 코예요. 그럼 모아뜨기 했던 코 하나 앞에랑 하나 뒤에, 하나 둘 세 개는 이렇게 모아뜨기 할 거고요.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해올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44단이랑 45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손잡이 시작과 끝에 부분만 조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다 반복을 해올게요. 자, 45번째 단까지 뜨고 만날게요. 반복해서 가방 손잡이를 3단 더 떠왔어요. 지금 41단, 42단, 43, 44, 45단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는 예쁘지 실은 잘라줄 거예요. 더 이상 잡고 뜨지 않아도 돼서 예쁘지 실은 지금 마지막 한 대에서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라피아 실로 첫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이제 여기까지 가방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마커 표시했던 공간은 이제 마커를 다 제거해 줄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중간에 넘어갈 때 42번째 단 뜰 때 손잡이 때문에 예쁘지 실이 한 줄 달랑 있거든요. 이 실은 돗바늘로 숨겨줄 거예요. 가운데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양쪽에 두 줄의 예쁘지 실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돗바늘에 넣어서 반대쪽 안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숨겨줄게요. 자, 그대로 가방 안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 안쪽으로 이제 요거 중간중간 빠지지 않도록 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숨겨주시지 않아도 돼서 저는 요 정도만 숨겨주고 잘라줄 거예요. 반대쪽도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나와 있는 예쁘지 실을 돗바늘에 넣어서 가방 안쪽에 이 라인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라인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자, 저는 진짜 이렇게만 딱 숨겨놓고 양쪽에 남은 실들은 잘라줄게요. 자, 이제 반대쪽 손잡이도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추 가방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딱 접히는 부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얇으면 손잡이가 저는 좀 불안함이 없잖아 있어서 가방이 조금 무거운 게 들었을 때도 단단한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두께가 있게 가방 끈을 떴어요.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실도 남아있고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가방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체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자, 먼저 가방 손잡이 겉에 부분 이렇게 쭉 따라서 겉에 부분에 한 바퀴를 다 빼뜨기 해올 겁니다. 지금 45번째 단 뜨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45번째 단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다시 바늘을 넣어 왔거든요. 45번째 단까지 끝났으면 가방의 기본 모형은 다 잡혀 있고요. 이제 여기 46번째 단은 전체 윗부분을 빼뜨기를 할 거고 가방 손잡이 안쪽도 빼뜨기를 해서 더 단단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줄게요. 먼저 지금 방금 빼뜨기 했던 공간에서 그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통과, 통과. 이번엔 예쁘지 실이 없으니까 실 한 가닥으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한 빼뜨기는 항상 첫 코에 마커를 표시를 했었는데 중간에 제가 마커를 생략했지만 방금 빼뜨기 했던 첫 코에는 다시 마커를 걸어주세요. 빼먹지 않고 마커를 걸어놓고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빼뜨기는 겉에 부분에서 마무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슬 모양을 이렇게 일정하게 떠주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손의 텐션을 일정하게 잡고 빼뜨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한 바퀴를 쭉 둘러 올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빼뜨기를 해서 손잡이 윗부분을 쭉 빼뜨기를 해주고 그대로 넘어와서 이렇게 빼뜨기. 다시 또 손잡이 위로 올라가서 전체 빼뜨기를 한번 해서요. 자, 지금 마커가 표시된 전 코까지 해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진행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한 바퀴를 다 떠왔거든요. 전체 빼뜨기를 이렇게 손잡이 위에다가 한 코 한 코 넣어서 여기 마커 표시된 코까지 왔는데요. 마커가 표시된 코, 빼뜨기 자리, 그 앞에 코 보이시죠? 여기까지 저는 빼뜨기를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여기까지 빼뜨기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제 실은 조금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아주 살짝 여유 두고 잘라주시고요. 이 실은 이렇게 앞쪽으로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앞에 사슬 모양이 되도록. 그 다음 이제 끝에 빼뜨기 부분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돗바늘에 남는 실을 넣어 주시고요. 제가 일부러 첫 코에는 마커를 걸어 놨어요. 이 마커 걸은 공간으로 사슬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한 코 건너서 아까 마커 표시했던 요 공간 이렇게 앞에서 두 가닥을 아래에서 위로 저는 통과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실을 거꾸로 따라 올라가면 이 공간에서 지금 나와서 이렇게 위로 통과했거든요. 다시 이 아이를 아래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기왕이면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가닥만 걸게 되면 또 뒤쪽으로 숨겨줘야 되니까 한 번에 바늘을 아래쪽으로 푹 찔러주세요. 요 가운데 사슬, 요 중간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서 실을 살살살 잡아당겨서 빼뜨기 모양 크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뒤집어서 그대로 우리 짧은뜨기 다리 사이사이로 숨겨줄게요. 숨기는 부분은 뭐 규칙이 따로 있지 않아서요. 저는 짧은뜨기 했던 요 시옷자 모양 요 사이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그러면 쭉쭉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숨겨줄게요. 중간에 매듭은 짓지 않고요. 이렇게 몇 번 더 숨겨주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겉에 부분에 손잡이 윗부분은 예쁘게 빼뜨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아랫부분은 빼뜨기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아랫부분에도 빼뜨기를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가방을 반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손잡이를 뜬 부분, 동그랗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빼뜨기를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겉에 부분에만 빼뜨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 동그란 안쪽 부분 전체에다가 빼뜨기를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라피아 실을 또 살짝 여유를 두고 잡아주세요. 시작 부분은 어디든 상관없거든요. 저는 중간쯤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냥 위치는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살짝의 여유 두고 잡은 실을 편물하고 같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바늘을 찔러서 통과시켜주세요. 꼬리실은 안에 숨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해 주실 건데요. 여기에서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사슬 두 가닥 모양의 바늘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자, 지금 이 코가 첫 코입니다. 다시 또 마커로 첫 코 표시를 해놔 줄게요. 요거 찾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마커 표시 해놔 주세요. 그럼 또 한 코에 하나씩 똑같이 빼뜨기를 진행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쪽에 있는 꼬랑지 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줄 거고요.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한 바퀴를 다 해올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 안쪽까지 빼뜨기를 양쪽에 다 해주시면요.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가방으로 탄생됩니다. 자, 여기 부분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 모아뜨기에서 여기가 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저는 빼뜨기 할 때 무조건 짧은뜨기 머리 위에 빼뜨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는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올라가는 중간에
요 구멍 사이에다가 한번 바늘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그 다음 또 올라가는 중간에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이제 사슬 모양이에요. 여기 사슬 120개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아까 두 가닥을 걸어서 이제 한 가닥이 남아 있거든요.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한 가닥에 빼뜨기. 한 가닥에 빼뜨기. 이렇게 옆면 부분은 전체 이렇게 전체 한 바퀴를 다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여기까지 해 올게요. 그럼 빼뜨기를 쭉 해왔으면요. 여기는 시작 부분이 중간에 뭐 기둥코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마커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이 빼뜨기 바로 앞에 코까지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실은 여유 두고 잘라준 다음에 통과시켜 줄게요. 자, 그대로 돗바늘에 넣어서 사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우리 원래 빼뜨기 하던 거랑 조금 다르니까 확인해 주세요. 마커가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앞에 사슬 바로 전코까지 빼뜨기를 끝을 다 해왔고요. 마커가 표시됐던 공간에는 제가 이제 또 사슬 모양을 내주기 위해서 자,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있던 이게 마커 표시된 공간이었거든요. 이 사슬을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넣어서 통과.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실이 끌려 들어온 여기, 끌려서 나온 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을 건데요. 아랫부분에 두세 가닥이 통과하도록 가운데로 푹 찔러주세요. 그리고 또 통과. 그럼 이렇게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시작했던 꼬리실이고요. 여기는 지금 방금 끝난 꼬리실이거든요. 이 꼬리실은 이제 양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빼뜨기 했던 사슬 모양이 그대로 보여요. 티가 많이 안 나죠? 자, 여기는 이제 양쪽에 끝에 남은 실들은 가깝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빼뜨기를 안에 부분 다 정리를 했어요. 손잡이는 지금 조금 이렇게 우는 것 같은데 가방 몇 번 조금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거나요. 한번 스팀을 살짝 해주시면 모양이 잘 예쁘게 잡힙니다. 자, 이렇게 예쁜 쇼퍼백이 하나 완성이 돼요. 제가 뜬 가방 중에 가장 큰 가방을 처음 떠봤어요. 약간 큰 가방의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깨 메고 다니기 되게 적당한 사이즈로 완성을 했고요. 제가 이거 뜨는데 라피아 실은 3볼이 들었고 예쁘지 실은 2볼 들었거든요. 제가 남은 용량도 설명드릴게요. 라피아얀 실은 50g 정도 들어있거든요. 저 2볼은 다 썼고요. 세 번째 볼은 28g 정도 남았습니다. 절반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쁘지 실은 요거 하나가 45g 들어있는 실이거든요. 요 실은 28g 남았어요. 신기하게 똑같이 28g씩 약 30g씩 남아 있습니다. 이게 손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볼하고 2볼이면 이 큰 사이즈 가방을 하나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방에 빼뜨기 부분은 뒷면으로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빼뜨기가 안 보이는 부분을 가방 앞면으로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패키지에 같이 넣어드리는 가죽 라벨을 저는 이제 바느질을 항상 신중하게 하는 편이어서 가운데 16cm 정도가 손잡이 가운데 구멍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가장 가운데 8cm 여기에다가 마커를 또 하나 걸어 놓을게요. 그럼 이 마커를 기준으로 중간이라고 확인해서 이렇게 실바늘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제가 가죽 라벨은 색깔 2개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어두운 색, 검정 가방도 하나 완성을 해왔어요. 이거는 느낌이 또 완전 다르죠.
색상이 오히려 두 개가 완전히 검정색이어도 색상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재질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고요. 요거는 약간 색상 차이랑 재질 차이가 같이 느껴지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 완성을 했고요. 손잡이까지 다 완성을 해온 상태예요. 여기는 라벨을 검정 색깔, 요 라벨 포함되어 있어요. 검정색 구매해 주시는 분들은 요 검정색 라벨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아마 밝은 갈색이나 진한 갈색 이렇게 나눠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도 가장 가운데다 마커 표시했거든요. 이렇게 위치 맞춰서 바느질만 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되게 포인트 되죠. 검정색 가방이 생각보다 되게 예쁘네요. 여름인데 검정색에 약간 꽂힌 것 같아요. 자, 베이지도 다 완성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그레이 색으로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레이 색상이랑 지금 뜬 가방들을 이렇게 착용하는 모습들은 제가 인스타에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제 인스타 놀러 오셔서 구경하세요. 자, 오늘은 바느질 하는 거 생략할게요. 바느질 해서 제가 메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정말 쉬운 짧은뜨기로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톤온톤 슈퍼백 한번 완성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